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격자 K입니다. 예, 좋은 아침이죠. 예, 4월 9일. 아우, 이제 정말 6일 남았네요. 6일.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깜깜이 선거가 시작됩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되지 않죠. 어제까지 있었던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서 지금 추세가 통합당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구나. 이게 완연하게 보였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감지되는 여러 가지 여론의 변화들,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우리가 조금 잘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아주 힘든 사람들이 실제로 의사예요. 단순히 이제 코로나를 어떤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어떤 방역을 위해서 고생하는 거, 그런 걸 떠나서요. 그런 것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요. 지금 병원에 안 갑니다, 사람들이. 어지간한 병 가지고는 병원에 안 가요. 감기도 어지간하면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감기 같은 경우도 혹시 이게 코로나의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더 큰 병원 가려고 하기도 하고, 큰 병원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많이 줄고, 중요한 수술 같은 거 혹은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 같은 거 다 미루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들이요 엄청난 지금 타격을 입고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를 전담하는 병원들이 차라리, 특히 뭐 대구 같은 데서도 코로나를 전담한 병원들이 오히려 매출 손실은 훨씬 적다. 혹은 뭐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병원들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개원이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의사들 커뮤니티들을 좀 돌아보니까 아예 굉장히 자조적인 글, BMW, 이 지금 시국에 BMW 뽑았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클릭해 들어가 보니까 키보드에 정말 썰렁한 개그였어요. 키보드에 그 B키, M키, W키 뽑아놓고 재밌다고. 근데 그게 뭐 웃기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상황이 힘들다.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오전에 조금 힘들어가지고 오후에 16일전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 그런 상황이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자영업 힘든 거, 그 이상으로 아마 매출의 변화폭은 굉장히 클 겁니다. 이런 부분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같이 이어지는 그런 실질적 타격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의사들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매출이 감소한 그런 병원들, 어디서 융자를 받냐,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런 거 지금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의사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뭐 그렇게 이제 좀 공감이 덜 갈 수도 있어요. 의사들은 뭐 평소에 잘 지내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우리 어떤 뭔가 의료 서비스의 어떤 품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그 재정적인 보장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그런 의사와 병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막 병의원들 닫기 시작하면 전에 잘 가던 병원 뭐 못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 보건 차원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참 유념을 하면서 이 정부가 정말 이 사태를 더 장기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그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푸시를 안 하면 안 돼요. 예. 마찬가지로 장기화가 우려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건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한의 봉쇄가 해제된다고 해서 곧바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여전히 지금 중국 대상으로 할 때 유일하게 사실 입국 금지 조치가 되고 있는 대상들이 바로 우한 발 여행객들, 그리고 우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우한에서 발행된, 후베이성 발행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입국 금지가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우한 주민들이 다른 도시 경유해서 오냐 이런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요, 중국의 재창궐에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 뭐 우리나라나 뭐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도 지금 뭐 대만, 대만은 좀 덜하지만 싱가포르하고 홍콩 이런 나라들도요, 잘 막다가 세컨 웨이브가 오면서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도 약간 그런 거 영향 받고 있고요. 중국도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발생한 어떤 그런 감염자들은 약간 축소하려는, 인위적으로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외부발, 유럽발, 미국발은요 더 적극적으로 잡아내려고 한답니다.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갑자기 막 국내발, 해외발 구분해가지고 계속 그 숫자 강조하잖아요. 마치 지금부터 오는 거는, 지금부터 확진되는 거는, 생기는 지역사회 감염은 외부발이다. 그게 유럽하고 미국 탓이다.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또 중국이 오히려 자국 내, 국내발을 놓치면서, 특히 우한 사람들이 중국 국내 곳곳으로 다시 또 돌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무증상 감염자가, 어제 그랬잖아요. 중난병원이라는 데가 이 우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은 환자를 이제 상대한 병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무증상 감염자, 우리가 샘플 조사해 보니까 무증상 감염자 우한 내 2만 명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국으로 다시 퍼져나가면 중국이 전국적 창궐이 이뤄질 수 있고, 그게 지금 참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만 방역을 잘한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중국이 저런 문제에서 또 장기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또 보입니다. 참. 그러고 나면은 아마 정말 이게 집단 면역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막 이런 생각이, 이런 결론으로 다다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기 전에 백신이 나오길 정말 바랍니다. 요 케이스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녹취록 기억하시죠? 의정부 성모병원의 8층에 아주 그 감염이 집중됐던, 전염이 집중됐던 8층에, 그리고 사망했던 첫 번째 환자, 첫 번째로 이제 사망하면서 여기에 집단 감염을 알린 그 환자와 8일 동안 입원 시기가 겹치는 그런 분의 제가 녹취록을 들려드렸잖아요. 막 질병관리본부도 떠넘기려고 그러고, 보건소에서도 떠넘기려고 그러고, 보건소에 또 전화해도 안 해주려고, 최대한 뭐 안 해주려고 하고 기다리라 그러고, 그런 식의 대응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4일이나 5일이나 늦어져 가지고 검진하고, 그런 부분들이 환자의 건강에 좀 걱정이 되는 요인이 됐잖아요. 똑같은 케이스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버지를 간병하던 케이스예요. 44살 보호자까지 감염이 된 케이스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 분도 굉장히 시기가 비슷하게 18일부터 23일까지 아버지가 입원해 있었어요. 그 8층에 있었습니다.
8층. 응급실을 거쳐서 8층으로 갔어요. 매우 누가 봐도 지금 집단 감염 패턴을 봤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 환자들을 확보를 했어야 돼요. 퇴원 환자 명단 분명히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고, 질본이건 보건소건 의지가 있었으면은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보였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29일에 한 명 환자, 30일 새벽에 또 한 명, 두 명이 따닥 확인이 되면서 이거 집단 감염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그 8층을 코호트 격리를 하고 일단 그 8층부터 전수 검진을 뭐 그런 식의 어떤 뭐 조사를 했었는데, 그걸 시작했을 시점에 지금 퇴원 환자들도 빨리 확보해야 된다 하고 그때 당국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병원은 일단 사실 이게요, 검진을 병원에서 다 했거든요. 2천 몇백 명의 뭐 내부 직원과 입원 환자들을요 병원에서 검진을 다 했어요. 거기 워크스루로 검진을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뭐 의정부 보건소 이런 데는 역량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병원에 다 맡길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도 제게 제보했던 그 케이스와 똑같이 지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4월 4일에 이제 확진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본인이 그때부터 자가격리, 접촉자니까 당연히 자가격리 돼가지고 6일날 검사 받고 7일날 확진이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지연된 기간 동안 접촉이 발생했어요. 4월 2일에 정릉의 의료기관, 약국, 마트 이런 데 들렸습니다. 이런 데 또 다 닫아야 되잖아요. 저기 병원이랑 약국이랑 마트 다 닫아야 되잖아요. 또 방역 소독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기에서 접촉했을 사람들 또 통제돼야 되잖아요. 자가격리 시켜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 제보자가 절기로 한 거죠. 절기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고위험한 어떤 그런 감염의 위험성이 큰 사람들 아니냐, 우리를 검진 안 했지만 누구부터 검진할 거냐,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정말 옳았잖아요.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사실 제가 들려드리지 않은 녹취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 번 더 이게 이슈가 돼서 한번 들려드리기 좋은 어떤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통화인지 일단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자꾸 전화드려서 죄송하고 3월 23일날 퇴원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4월 8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제보자의 아내가 받은 전화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퇴원하실 즈음 돼가지고 또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 돼서 그거 안내해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뭐 지금 검사 받으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네. 이제 퇴원자들, 의정부 성모병원 퇴원자들은 이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날 때쯤 코로나 검사를 한 번 더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네. 퇴원한 네. 사람들 지금 검사 받으라고 저한테 지금 전화하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저희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어디예요? 여기 의정부시 보건소예요. 보건소예요? 네. 잠깐만요. 저희 어머님 네. 4월 4일 날 검사 받으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네. 검사 받았고요. 네. 예? 그리고 5일 날 네. 확진 판정이 났어요. 잠시만요. 근데 지금 이 전화를요. 네. 제가 지금 일요일 날, 네.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네. 그렇게 확진돼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하셨거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전화를 2번이나 받았어요. 오늘 낮에도 전화 와가지고 의정부 시청에서 전화 와가지고 자가격리 지금 잘 하고 계시느냐, 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지금 똑같은 얘기를 다 드렸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또 전화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네. 도저히 지금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아, 제가 그 출장을 다녀와서 여보세요. 지금 출장을 다녀와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나요? 네. 어디에요 지금 거기? 저기 의정부시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요? 네. 이름 뭡니까? 예,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출장을 다녀가지고 이 지금 명단을 어떻게 지금 일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진 받은 사람한테 지금 검사하라고? 당신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다 얘기해봐요. 아, 선생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새로 명단을 받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명단대로 전화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그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그렇게 검사해달라 그래도 검사 안 해주다가 억지로 검사 이제 해가지고 확진 판정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와서 또 검사하라고? 아니요,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명단을 너무 아니 많이 그러니까 받아서 사장 내가 지금 네. 당신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의정부 시청을 상대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 처리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날 사람들이네. 우리 어머니 그럼 코로나 판정 받고 지금 확진 받았는데 돌아가셔도 몰랐겠네. 제가 할 말 있어요? 아니 제가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순서대로 너무, 하시는데 네. 나는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정부 시청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의정부 시청한테 얘기한다고 들으세요. 아, 어떻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책임지셔야겠죠? 책임지셔야겠죠? 어떤 책임을 원하시는 아까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요? 지금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몰라요? 확진 판정 받은 사람한테 검사를 받으라고요? 근데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모르시겠어요? 무슨 판정 뭔지?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명쾌하죠. 예, 이거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확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이게요, 자기네들이 뭔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일이 많아가지고 좀 지연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왜냐? 당사자가 지금 내가 이렇다 하고 그렇게 전화를 여러 번을 해가지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밀어냈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금 다른 사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요, 지금 즉시 가능한 시간에 의정부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오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4월 2일에 외출해서 접촉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요, 정말 지혜롭고 이 어떤 코로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하고 계셔가지고 본인도, 보호자인 본인도 외출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정확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하고 싶으니까 계속 검진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줬다. 직무유기를 피해갈 길이 있습니까? 이거를 의정부시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책임져야 됩니다. 둘 다 공히 직무유기 죄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언할게요. 이거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쌓였어요. 두 기관이 다 상급자에게 물어본다고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치가 있지 않았어요. 4월 2일 날 했잖아요. 4월 2일 날 마지막으로 보건소한테 전화를 하고 검진을 받은 게 4월 4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신 스스로 잘 지켜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은 나 스스로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셔야 됩니다.
절대 믿을 수 없는 그런 권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든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숨기고 은폐하려는 그런 지금 예, 대통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원전 제가 이제 그건 기사로 안 보여드릴 건데 예. 원전 관련해 가지고 탈원전이 한전에 지금 예, 적자의 원인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응할 논리를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조직이에요. 예. 예, 지금 이 정권은 그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예, 그런 조직입니다. 일단은 어떤 뭐 선거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보죠. 통합당에서 차명진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최초 보도는 이제 이미 제명 결정이 나온 것처럼 보도가 됐었어요. 예. 제명 보도가 제명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것처럼 보도가 됐었어요. 근데 조금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김대우는 만장일치 제명했는데 똑같은 어떤 그런 예. 제명 어떤 대상이었던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윤리위 회부가 되는 걸로 예. 최고위가 여기에 대해서 의결하지 않았다. 요 차이는 아마 분명한 차이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또 채팅으로 예, 제명 철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예, 확실히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명이 안 될 것 같은 예, 그런 분위기가 그런 변곡점이 만들어진 건 맞아요. 예, 제명 최고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윤리위에게 넘겼다. 요거는 우리가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처는 여전하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안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까? 예, 요 지금 뭐 우리는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막말이라고 보지 않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예,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한 사람이요. 예, 그런 걸 한 사람이 외부 인사입니다. 예, 갑자기 선대위원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이런 거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요. 4년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예, 비대위원장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해찬 컷오프했다. 예. 여러분 이해찬을 컷오프했던 이런 케이스들 예,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었죠? 그 다음에 뭐 해결이 되고 자시고가 아니라 예, 이해찬이 그냥 선거에 이기죠. 예. 선거에 이기고 이해찬은 돌아오고 이해찬이 당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김종인이 오히려 나중에 날아가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예, 김종인 굉장히 지금 김종인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한테 돌리면 안 돼요. 그거를 뭐 미래통합당 전체에 그거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미래통합당에서는요 예,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에 막 오히려 당 내부 인사가 이게 맞는 말인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또 보도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예. 이런 결정은요 99% 김종인의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보도가 그런 식으로 나간 것도 사실 김종인이 말 한마디 툭 던진 것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걸 겁니다. 우리가 김종인에 분노한다면 예. 복수는 김종인한테만 해야 돼요. 김종인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 유승민, 김종인 이런 사람들한테 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예, 이 상황 자체에 너무 분노해가지고 좌절하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미래통합당 표를 줄라 그랬는데 접었어 요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미래통합당을 내가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차명진 제명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일수록 더 많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게 만들고 우리 어떤 강한 우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여기 참여하게 해가지고 선거를 이긴 다음에 이 사람을 잘라내야 돼요. 예, 이 사람을 잘라내야 돼요. 그걸 하려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선거 지면요,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 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이번 선거 지면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되고 당 다 해먹습니다. 이거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무조건 미래통합당이 이기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미래통합당하고 김종인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하고 김종인을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 우파 정당도 잃을 수가 있고 선거도 말아먹을 수 있고, 그렇게 문재인이 좋아하는 그런 결과를 퍼다 바치고, 예, 우리의 4월 16일은 엄청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예,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선거 이기고 김종인, 예, 잘라버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 자해를 할 때가 아니에요. 예, 다시 또 심기일전 해가지고요, 예, 김종인 생각하지 말고, 제가 죄송합니다, 얼굴을 띄워놔가지고, 예, 김종인 생각하지 말고요, 한국당에, 예,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후보들, 예,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투표 독려해가지고 선거 이기고 김종인 밀어냅시다. 선거 이기고 문재인한테 복수하자고요. 예,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예, 이기고 정리가 될까요? 김종인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나갔을까요? 김종인이 새누리당에서 왜 나갔을까요? 예. 왜 나갔냐? 당권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갑니다. 외부 인사잖아요. 이번에도요, 무슨 대표, 당 대표 이런 게 아니에요. 선대위원장입니다. 한시직이에요.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의, 예, 역할 자체가 바로 자동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직분을 또 맡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앞전 두 사례보다도 더 쉽게, 예, 쳐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차명진이 왜 제명이 안 되고 김대호하고 다른 케이스로 지금 취급이 되었는가? 왜 그랬냐? 김대호는 구명하겠다는 여론이 그렇게 크지 않고 뜨겁지 않았어요. 근데 차명진이, 예, 제명될 위기에 놓이니까 우리 우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예. 차명진이 제명된다, 세월호 막말을 했다, 이게 어제 많이 본 뉴스에 완전히 도배가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댓글 여론이요, 전부 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막말이냐, 이게 왜 제명 사유냐,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었어요. 다른 의견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그런 여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여론이 차명진에 대한 징계를, 예, 철회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특히 선출직에 의존하는 그런 정치인들은요, 여론의 눈치를 안 살필 수가 없어요. 예, 무조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전화번호 막 돌리면서 미래통합당, 예, 대표 전화번호, 그러니까 대표 전화, 예, 전화번호를 돌리면서 막 사람들이 많이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경로로 투서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여론을 바꾼 거예요. 예. 여론을 바꾼 게 아니라 결정을 바꾼 거예요. 여론을 우리가 잘 보여줘가지고. 마찬가지로 김종인에 대해서도요, 예, 우파가 또 여론을 만들면 돼요. 예. 김종인이 당내에 이 당에서 이제 사라져야 되겠다, 그런 여론 만들어 보자고요. 선거 이겨놓고 그런 여론 만듭시다. 예. DJ 가오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잘 뭉쳐야 됩니다. 2번, 4번, 2판, 4판. 예. 예, 차명진은 가세연이 살렸습니다. 예. 예.
한 번 더 채팅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정말 징계 철회 결정이 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예, 여러분들 다시 심기일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투표 독려하는 쪽으로 우리 노력을 많이 합시다. 여론조사를 뭐 수많은 여론조사가 있어서 그걸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흐름이 확실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3월 초부터 한 달치를 보면 그때는 꽤 이제 접전하고 있었던 지역도 3월 말쯤에 많이 벌어집니다. 뭐 거의 한 오차 범위 내 5% 전후 이제 격차가 있는 그런 지역구들이 3월 말에 20%까지 벌어지고 그런 지역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런 여론들이요 많이 좁혀지고 있어요. 거의 지금 골든크로스가 다시 날 그런 분위기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뚜렷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역전승 가능성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승리도 아니고 역전승인 것도 맞고 지금 명확하게 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를 잘 대응을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기면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선거 국면에서. 근데 지면서 시작한 게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랬는데 많이 좁히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여론조사라기보단 여론조사 결과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그런 경우인데 요걸 보여드릴게요. 뭐 베이지안 상태 공간 모형,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던데, 요걸로 볼 때 기존에 아주 그 많은 여론조사들을 쭉 취합을 하고 또 여기에 기존 변수와 뭐 신규 변수와 이런 거를 막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런 통계를 뭔가 해석하고 분석하는 그런 모델링 기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베이지안 상태 공간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요걸로 볼 때 뚜렷하게 보이죠. 쫙 벌어졌다가 다시 붙습니다. 저게 지금 각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론 변화 추이예요. MBC를 안 믿으셔도 돼요. 안 믿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유일하게 모든 여론조사 기관 통틀어서 유일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는 변화 추이예요. 저 변화 추이는, 저 추세는 완연하게 보인다. 어떤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 쭉 이제 이어지는 여론조사들을 또 모아봐도 거의 저런 패턴입니다. 제가 저 그래프가 좋아가지고 지금 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지, 뭐 MBC가 특별히 신뢰가 있다 전혀 아니니까 그런 거 의식하지 마시고 추세는 어떤 조사 기관이라도 참고할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저런 변화가 생기는가? 자, 고양시 정도 요런 변화가 있어요. 고양시 정도 한동안 벌어지다가 다시 붙고 있습니다. 요런 추세가 완연해요. 골든크로스 직전, 하루만 지나도 골든크로스가 날 것 같은 그런 지금 그래프 변화잖아요. 여기 지금 구로일 같은 경우는 아직 힘듭니다. 구로일에도 근데 다른 여론조사에 의하면 강효식과 강효식이 만일 후보 사퇴를 하면은 하고 지지선언을 해주기만 하면은 꽤 많이 좁힐 수 있는, 거의 이제 경합으로 갈 수 있는 오차 범위 내로 그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아, 지금도 오차 범위로는 가겠네요. 이게 다 가면. 근데 뭐 보통 그러진 않으니까. 지금 3자 구도에서도 한 5%까지 좁혀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5% 근처까지 가는. 그게 최근에 이제 변화한 추이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냐?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프예요. 동작하고 모양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 건데, 그동안 내가 무당층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무당층이었던 사람들 대거 미래통합당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샤이 보속은 이제 숨어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슬슬 표면화되고 있다. 기존에 우리가 좀 여론조사를 볼 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요 시점에 벌어졌던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뭔 일이 벌어졌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요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왜 갑자기 더불어가 탄력을 받았냐. 그거는 99.9% 대통령 지지 상승에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가 저 시기에 상승한 건 코로나에 대응을 잘했다는 여론이 막 형성되면서예요. 근데 그 허상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점점 희망을 갖는 겁니다. 가령 무슨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영향받지 않는다. 지금 개방성도 지금 무너졌잖아요. 무슨 상호주의 얘기하면서 정 총리가 상호주의 얘기하면서 우리 입국 금지한 나라들 입국 금지할 거야. 이런 식의 조치를 했잖아요. 비자 사증 면제했던 거 다 취소한다. 이거 지금 폐쇄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상호주의란 말을 왜 붙입니까? 그리고 그런 입국 금지를 하는 건요. 우리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한 나라들보다 그것보다 감염원이 더 많이 올 위험이 있는 그런 나라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입국 금지는요. 우리한테 그런 걸 한 나라들이 오히려 청정한 나라일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일수록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를 합니다. 그런 나라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보복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상호주의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올 게 아니라 오염원이 많은 나라를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걸 안 했습니다. 저는요, 친미주의자라고 분류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입국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입국 금지조차도 그런 이상한 논리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이상한 논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 차원보다 외교 차원의 입국 금지를 하고 있다.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거 국민들이 다 깨우쳐요.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격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가령 저는 포털 여론을 보는 걸 굉장히 즐기는데 또 즐기는 걸 떠나서 자세히 보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요런 뉴스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했다 칭찬하고 국위선양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갔다. 이런 댓글이 도배가 됐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여러분, 일주일 전만 해도요. 문재인이 저런 식의 어떤 타이틀에 걸리면요. 어디 우파 여론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 발언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화나요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화나요가 3배가 많습니다. 댓글을 보면요. 의료진들 공 가로채지 마라. 친중 WHO다. 이게 뭘 의미할까? 테드로스나 문재인이나 그게 그거다. 끼리끼리다. 친중이다. 요런 얘기 지금 압도적인 공감을 받고 있어요. 이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이버 포털 댓글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 저게 투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추세를 본다니까요. 일주일 전만 해도 대깨문들이 아니라 그냥 중도들도 다 문재인 잘했다. 그런 식의 여론이 저절로 형성됐기 때문에 우파 여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여론이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지금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렇게 지금 비판하는 굉장히 강한 비판들 막 배풀되고 그래요. 사망자가 2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공치사 할 때냐? 이런 얘기를 한다. 어디 좀 웃긴 제목을 봤는데 흑재앙이라서 문재앙 좋아한다고. 흑재앙이란 얘기는 이제 WHO의 테드로스 흑인이라고. 흑인 문재앙이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문드로스라고 부른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 보는 건 비슷합니다. 문재인이나 테드로스나 친중인 건 똑같다. 저는 흑인을 흑인이라고 부르는 거를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흑재앙 같은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참 문드로스. 요거 한번 볼까요? 자영업자가 여당을 지지했던 게 자영업자 지지해준다 이런 얘기하니까 14%가 막 올랐다.
아,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고 하니까 지원을 제대로 해주는구나. 그렇게 느끼다가 갑자기 이제 확 꺼지는 거예요. 기대가 있을 땐 지지가 따라가다가 그 기대가 현실이 아니구나 라고 깨우치고 나서는 꺼진다. 이런 거예요. 이런 카드들을요 너무 일찍 쓴 겁니다. 말하자면. 예. 선거 직전에 만약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건 맞거든요. 시점은 선거가 지금 4월 14일에 있으면 사전투표까지도 염두를 둬가지고 3월 말, 3월 중순부터 말에 집중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그게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실체가 굉장히 빨리 드러났다. 이 문재인의 실체가 굉장히 빨리 드러났다. 여러분 2주간 사회적 거리 유지 한번 빡세게 해봅시다. 행정명령까지 막 남발하면서 뭐 남발은 아니죠. 저는 행정명령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고 했던 그 시점이 언제예요? 딱 3월 중순입니다. 3월 중순 사전투표하기 거의 직전쯤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 지금 보름 연장됐잖아요. 그런 것도 인내심의 어떤 한계를 빨리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쨌든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런 거를 계속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게 고통인 겁니다. 그 고통은 결국 또 다 이제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하냐 마냐, 더 하냐 마냐, 뭐 개강을 하냐 마냐, 계약을 하냐 마냐. 어제 제가 홍콩이랑 비교해 드렸죠. 국민 안전,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 걱정을 한다면 당연히 지금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지금 이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또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 맡길 데도 없고 한데 계속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되는 게 그게 불만이 있는 어떤 그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자꾸 계약을 어떻게든 해주고 또 계약으로 인해서 또 불안해하는 그 어떤 또 심리까지 또 이제 뭔가 좀 다독이기 위해서 뭐 무슨 병행한다, 온라인도 같이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는 게요. 다 선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여론의 변화가 무시 못할 여론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변화들이 생기는 것이다. 요 기사는 어떤가요? 국민 70%를 잡으려고 하다가 30% 돌아서니까 모두 주자. 민주당도 지금 실시간으로 여론조사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돌리고 있어요. 다른 뭐 무슨 리얼미터, 무슨 뭐 갤럽 이런 데하고 비교돼 안 되는 어떤 여론조사 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구마다 다 주요 지역구마다 막 다 돌리고 있고 그게 지금 엄청난 표본이 쌓이고 있어요. 그런 실시간으로 쌓여가는 여론조사에 이런 거 하나씩 끼워 넣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국민들이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실시간으로 살피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 바로 30% 마저 주자. 그런 거예요. 그 여론 변화가 지금 확실히 있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당이 막 여유 부리죠. 그거 다 그것도 이제 포커페이스의 일종인 거죠. 지금 자기네들이 이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추격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국민들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다급해요. 하나하나 이런 것들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런 것도 터지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막말하고 뭐 이런 말실수 이런 것들 터지거든요. 안 해도 한 명보다 두 명이 낫죠.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세종갑입니다. 세종갑에 요 사람, 홍성국이라는 사람, 요 사람이 저런 말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또 영향을 끼치죠. 세종갑의 홍성국입니다. 여러분 세종 이제 세종갑 유권자들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이런 말한 거 많이 퍼뜨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뭐 이런 거 나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다 퍼뜨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바닥 민심이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실제 여론조사에 우리가 감지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아주 적극적으로 거기에 또 대응하려고 하고, 또 그런 낌새 보이니까 이해찬은 또 나와가지고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했죠. 뭐 한두 가지 지금 뭐 공작의 냄새가 나요. 공작을 지금 대형 사건을 터뜨리려고 한다. 우리가 지금 뭐 어느 정도 다 파악해냈다. 그런 헛소리 그냥 무시하십시오. 거기 우리가 막 지금 뭔가 진짜 있나 보다. 실제로 얘네들이 뭐 재발 저리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다뤄서도 안 돼요. 어차피 폭탄이 터질 거면 우리가 굳이 설레발을 안 쳐도 터집니다. 설레발을 친다고 해서 그게 더 크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말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막 뭐가 터진다 막 그런 식의 여론을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가 어떤 비판이나 여론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이나 이런 것도 양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런 발언들은요, 아주 정교하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막말을 했다, 이 사람이 아내가 2명인 게 낫다, 요런 말 한 거, 요런 거를 더 많이 퍼뜨려야 돼요. 이해찬이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뭔가 큰 폭탄이 터지나 보다, 이런 얘기.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들 하는데,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를 지금 그런 에너지를 쓸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터질 폭탄은 어차피 터지고 안 터질 폭탄이면 안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할 때는 구체적인 거를 꼭 언급을 해라. 무슨 지금 제가 선거 전략이 짜고 있는 것 같네요. 어쩌다가 이런 방송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미래통합당 원내 일당 자신한다. 근거는 PK와 샤이보스다. 실제로 PK 여론이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요.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 요런 그림이 수도권에서는 격차가 더 컸기 때문에 그걸 좁혀가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PK에서는 거의 다 회복이 됐다. PK, 그러니까 지금 뭐 3월 들어오기 전에 1월, 2월만 해도 사실 PK도 우리가 다 먹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거의 10석 정도 뭐 밀리거나 경합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지금 최근 한 주 사이에 거의 다 좁혔다. 지금 최근 한 주 사이에 요런 트렌드가 PK에서는 완연하다. 수도권은 격차가 벌어졌을 때 더 벌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PK는 약간 벌어졌다가 금방 회복을 했다. 요런 분위기 여러분들 잘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PK를 우리가 가져오면 미래통합당 의석수 수도권에서는 일단은 수도권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수도권 지도를 보고 와, 이렇게 많이 밀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막 뭐 미래통합당이 뭐 지겠다 이런 판단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는요, 한 3분의 1에서 조금 더 한 40%만 확보하면은요 제1당 되는 건 쉬워요. 그동안 이제 PK가 많이 넘어갔다가 최근에 많이 돌아오고 있다. 방심하면 안 되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PK에는 원래 생각보다 그 좌파세가 무시 못해요. 근데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저 지금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박형준,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또 엄청나게 돌리고 있거든요. 표본수가 비교가 안 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돌리는 여론조사는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를 보면요, 같은 경인일보와 MBN이라는 서로 다른 의뢰 주체가 같은 여론조사 기관 RN서치한테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53대 31. MBN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2% 차이 나는 거예요. 심재철이 22% 진다. 근데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고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이재정 44, 심재철 40이에요. 이 정도면은 투표에서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범위거든요.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기준이 잘못된 거, 뭐 설문조사 문항 같은 게 잘못된 거, 이런 것도 있고, 표본 자체가 이 사람들이요, 지역구 여론조사는요 표본 500밖에 안 잡아요. 500명 정도, 많아요 500명입니다. 약간의 노이즈만 들어가도 확 뒤집어져요. 이게 바로 그 사례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돌리는 여론조사는요, 예, 여의도 연구원이 돌리는 여론조사는 훨씬 더 방대해요. 그동안 이제 모아놨던 그런 예, 당비, 선거 때 다 투여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여론조사일 거예요. 여론조사를 예, 그 조사원을 엄청 많이 충당을 해가지고 진짜 예, 표본 자체가 3배, 4배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예,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마 본 것 같은데 예, 박형준의 말은 이래요. 5석 이상 내주지 않는다. PK에서. 그 정도면 상당한 선방입니다. 예. PK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수도권에서 뭐 평소보다 많이 밀릴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기존 목표가 뭐 지역구에서 130석 얘기하다가 130에서 140석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약간 줄였어요. 120에서 130석 뭐 이런 식으로 목표 하향이 있는데 예, 지금 가능해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돼요. 아, 문재인 얘기하면 조금 예, 이런 거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이 기사 제목, 뭐 문재인에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면 한동안은요 찬양 일변도였습니다. 근데요 지금요 계속 이래요. 예.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거는 뭐였죠? 예. WHO 요거였죠. 예. 뭐 좋은 소식이잖아요. 호주, 폴란드 정상하고 잇따라 통화한다. 예.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가지고 우리를 이제 뭔가 본받으려고 한다. 한국 모델 따라하려고 한다. 다 좋은 내용밖에 없어요. 예, 다 거짓말이라서 문제지만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지금 문재인이요 일부러 자꾸 예, 정상 간 전화 통화를 일부러 많이 그 상황을 만듭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하고 많은 해외 정상하고 통화를 하려고 자기네들이 지금 계속 섭외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루에 최소 2건 이상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정상 간 통화에서 타 외교적 수사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지 여기에서 한국형 모델 그거 니들만의 생각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다 좋게 얘기해주죠. 근데 그게 그 패턴이 너무 뻔히 드러나가지고 이제는요 잘했다는 뉴스가 올라와도 화나요가 더 많아요. 댓글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모자이크 처리, 이 혐오 감정을 막 드러내는 그런 댓글들, 예, 아주 많은 공감을 받는다. 의료진의 노력과 국민들의 단합이 이뤄낸 건데 문재인이 다 해먹는다. 이런 식의 얘기 지금 슬슬 생기죠. 요 댓글에 제가 빵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콜센터 직원이야 뭐야?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냐 콜센터 직원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아예 대놓고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예, 대놓고 나오는 이런 보도. 예. 예, 아, 이게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예. 에스토니아 대통령. 예, 에스토니아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유럽에. 문재인에게 한국의 경험 답습하고 싶다. 예, 요런 거 나오면 무조건 먹혔어요. 아니, 국내 언론들만 비판하지, 해외는 다 찬양한다. 요런 얘기 하는데 다 도움되는 그런 예, 요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 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게. 근데, 예, 화나요가 더 많아요. 예, 3배 가까이 됩니다. 외국어도 안 되는데 맨날 전화기 들고 사진 찍는지, 예, 공감 안 되는 사람, 예, 추천. 이거 뭐가 또 웃었는데, 예, 수화기 뺏어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다. 이런 식의 예, 감정들도. 한국, 에스토니아 방역 동맹, 예, 한국, 감비아, 예, 혈맹 든든하다. 이런 것도 패러디해가지고 또, 예, 한해 방역 동맹. 우리나라나 잘 챙겨라. 이런 얘기 나온다. 이게 전에는 보지 못했던 예,
열흘 전만 해도 전혀 이런 보지 못했던 그런 여론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총선 표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아, 문재인이 잘했지. 아,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잘 대응한 거야. 이런 얘기를 무비판적으로 하던 사람들이요. 아, 조금 지나 보니까 인내심에 또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보인다. 제가 막 줄기차게 했던 얘기 있잖아요. 한국 모델이 무슨 모범이냐. 한국 모델이 모범이면은 전 세계 한 나라라도 한국 걸 따라하는 나라가 있어야지. 뭐 에스토니아에서 한국의 경험을 답습하고 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예, 입국 금지 같은 거 다 철회하고 개방성, 투명성, 예, 민주성 그런 거 다 허상이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모범국가, 방역 모범국가는 아시아에 지금 중국에 가장 가깝고 인적 물적 교류를 우리나라보다도 더 인구 대비로 따지면 더 많이 하고 있는 예, 어떤 국가 면적과 인구 대비로 하면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잘한다. 사망자가 예, 5명 전후예요. 감염자도 지금 예, 300명밖에 안 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들이 더 잘한 거지. 어떻게 우리나라가 모범이냐. 이미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가면 창고를 이미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방역은 의료진이 잘한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요. 사실 일반 국민들 많은 대다수가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예, 총선 앞두고 그런 것들 예,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 우파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기냐? 여러분들 투표장으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투표장으로 데려가야 이기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요. 실망스러운 모습 이제까지 많이 봤어요. 예,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예, 우리가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감정이 상했다 해서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요. 예, 제가 단언컨대 지금 예, 도저히 감정이 상해서 못 찍겠다. 예, 그래서 안 찍으면요. 그 감정 너덜너덜해질 앞으로의 4년이 벌어집니다. 그 고통이요. 훨씬 커요. 2016년 총선에 우리가 뭐 새누리당이 왜 졌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우파들이 예, 투표장으로 안 나갔기 때문에 염증을 느낀 겁니다. 우파들이 적지 않게 예, 아 이거 투표 만일 총선 이기면 김무성 20 다 가로채겠네. 아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요 그 김무성이 지금 그 총선을 총괄하고 있었으니까 김무성을 매긴다고 우리가 투표장에 안 나갔던 게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걸 잘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투표를 들고 날른 김무성이 역겨워서 김무성이 마지막에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떤 선거판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김무성을 죽이려고 이런 투표면 우리는 포기한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나 그 사람들이 예, 나중에 피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거는 그런 게임이에요. 선거는요, 그 2016년 선거를 놓고도 김무성을 생각하면서 투표를 할 게 아니라 그때도 문재인을 생각하면서 투표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야만 했던 거였습니다. 그때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하면서 저자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 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선거입니다. 예, 미래통합당 보지 마시고 예, 뭐 꼭 미래통합당이 아니어도 되는 거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을 무너뜨릴 예, 가장 당선권에 있는 유능한 후보와 당을 찍어 주십시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길 수 있어요. 예, 희망이 보여서 제가 정말로 예,
뭐 단순히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희망이 보입니다. 예. 아, 참. 지금 피톤치드님이 걸어주신 링크가요, 또 어떤, 예, 저한테 제보하셨던 그 제보자가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뭐 채널에 그 녹취를 제공을 해가지고 편집한 영상이에요. 저런 영상들, 예. 보니까요, 이번에 그 의정부 성모병원 보호자의 그 절규가, 그 목소리가요, 사람들 마음을 많이 움직입니다. 그 영상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예, 이 정부가 검진을 적극적으로 잘한다, 방역을 잘했다라는 어떤 그런 환상이 깨진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 정말 많아요. 예, 지금 피톤치드님이 링크 거신 거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제작한 영상이고, 저도 저대로 지금 짧은 영상을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거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거는, 예, 진짜 먹혀요. 실제로 먹혀요. 딱 그, 예, 통화 녹취를 들으면요, 예, 아, 검진량을 줄이려고 하는구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이런 건가, 이런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예.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예, 선거는 여러분들이 주체예요. 예, 열심히 우리 이 선거 우파가 이길 수 있도록 한번 최선 다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정기구독 후원 ARS 1877-0665 1877-0665입니다. 감사합니다.